당신의 마음을 토닥토닥 위로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행운사용법입니다. 김민기, 조우석 지음, 출판사 문학동네. 이 책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과학적인 7단계의 방법들을 소개해주는 책으로 무척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5살인 저희 딸에게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실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파트들을 가지고 왔어요. 즉, 육아에 도움이 되는 파트 2부분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바보도 천재로 만드는 말의 힘. 이에 관련한 과학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자. 서번트 신드롬의 대명사, 일명 바보 천재라 불리는 핑리아는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된 그의 색감과 예술 감각은 매우 뛰어나서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온 천재 화가다. 한 번도 그림을 배워본 적이 없는 핑리안이 11살에 그린 그림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에 팔릴 정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서번트 신드롬 연구의 대가인 위스콘신 대학의 데럴드 트래퍼트 교수는 IQ가 70에도 못 미치는 핑리안의 놀라운 천재성의 비밀을 바로 그 어머니에게서 찾고 있다. 핑리안의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에게 두뇌를 자극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아이가 잠들어 있는 동안 계속 쓰다듬어주며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다는 것이다. 무의식 중에 핑리안에게 스며든 엄마의 사랑의 언어가 자폐증 소년 안의 천재성을 일깨워 세계를 놀라게 하는 화가가 되도록 한 것이다. 감성지능 EQ 이론으로 유명한 데니얼 골먼 박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이한 실험을 했다. 수술이 예정된 환자들은 2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수술 후에 흔히 생길 수 있는 증상인 소변불능이라는 합병증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의 말을 들려주었고, 대조군 환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물론 의사가 그 말을 할 때 환자는 마취를 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의사가 당신은 수술 후에도 편안하게 소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준 환자 그룹에서는 소변불능 증세를 보인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에게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던 환자 그룹에서는 절반 이상이 소변불능 증세를 보였다. 무의식 상태에서 듣게 된 말 한마디가 몸 상태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니 참 놀라운 일이다. 여기에서 행운 포인트를 따로 정리해 두셨어요. 무의식 중에 들은 작은 한마디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 81페이지. 헬렌 켈러의 성공 비결. 우리는 살면서 부정적인 말을 과연 몇 번이나 듣게 될까? 일본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의 저자 모치즈키 도시타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 동안 보통의 가정에서 14만 번 이상의 부정적, 소극적, 파괴적인 메시지를 샤워기의 물처럼 받고 삽니다. 즉, 하루 평균 20회 정도 듣는 이런 메시지들은 어느새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 버릇,
사고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 결과 18만 번 이상의 생각과 사고가 빠르게 머릿속을 지나가게 되고 대부분 자동적으로 프로그램화되면서 결국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일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릴 적 어른들로부터 주입받은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테이프처럼 돌아가고 있는데 이를 검사하는데도 자그마치 25,00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4배 더 많이 해줘야 하며 좋은 습관을 지니도록 하려면 8배의 칭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현대인은 하루 한 번의 칭찬에 20번에서 30번의 비판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결국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들어온 하루 20번에서 30번에 달하는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몸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건강심리학 교수 마거릿 캐미니는 연극 배우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악당의 역할을 마치고 난 후 혈액을 분석해 보았는데 실제 악역을 연기했던 배우의 혈액에서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와 같이 강력한 말의 힘을 지금 당장 확인해 보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핀 후 얼굴을 찡그리며 10번 이상 짜증나 라고 말하고 마음과 신체의 반응을 살펴보라. 단 10번의 말로도 실제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칭찬의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헬렌 켈러는 열병으로 인해 생후 19개월 만에 장님의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었지만 하버드 대학 레드클리프 칼리지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녀의 놀라운 정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성취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작가이자 사회사업가로 그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겼다. 과연 헬렌 켈러의 놀라운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칭찬의 힘이었다. 헬렌 켈러라는 이름과 떼어놓을 수 없는 위대한 교사 설리번은 10살부터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다. 그녀는 학대와 고통 속에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남동생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을 겪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병에 걸려 실명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하지만 설리번은 낭망하지 않았고 이를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켜 평생 헬렌 켈러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살았다. 이러한 설리번 선생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성장한 헬렌 켈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무려 3,000가지나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 비록 입으로 하는 말은 못 알아들었겠지만 설리번 선생님이 온몸으로 전해주었던 칭찬의 말이 헬렌 켈러를 이토록 긍정적이고 뛰어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한 것이다. 칭찬에 관한 연구 중 가트맨 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오랜 기간 부부들을 연구하여 행복한 부부 사이의 가장 바람직한 상호관계 비율을 찾아낸 워싱턴 대학의 존 가드맨 박사의 이름을 딴 용어다. 이 비율에 따르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는 부정적인 말에 비해 긍정적인 말을 최소 5배 이상 많이 한다고 한다.
이 비율은 다른 유형의 관계들과 비교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긍정과 부정의 비율 몇 대 몇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부모와 어린 자녀 3대 1, 상사와 부하 직원 4대 1, 배우자와 배우자 5대 1, 친구와 친구 8대 1, 리틀리그 코치와 아이들 10대 1, 점원과 고객 20대 1, 부모와 장성한 자녀 100대 1, 본인과 시어머니 또는 장모는 무려 1000대 1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1000번 해야지 부정적인 말 한 번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관계가 유지가 된다네요. 표에 따르면 부모와 어린 자녀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3배 더 많이 해야 한다. 고부간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1000배나 더 많이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칭찬의 힘을 직접 몸으로 느껴보자. 지금부터 미소를 짓고 10번 행복해, 나는 지금의 내가 참 좋아, 혹은 그냥 짧게 행복해 라고 말하고 몸과 마음의 반응을 살펴보자. 단지 10번을 말했을 뿐인데 심신의 행복감이 깃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행운 포인트. 우리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아래에 짧게 나와 있는데요. 행운을 부르는 네잎클로버 주문. 행운을 부를 수 있는 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운을 부르는 대표적인 말은 다음과 같다. 아주 짧고 4문장밖에 안 돼요. 적어놓고 어딘가에 붙여놓고 자주 따라 해봐야겠어요. 행복해, 할 수 있어, 풍족해, 감사해. 아이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들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읽어봐드렸어요. 앞으로 육아에 관련된 좋은 책 내용들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